육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17일로 시도 신년회 행사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한동훈 바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다녔고 18일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네.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사실 하고 만약에 당대표가 현역이 아닐 때는 원내대표가 주재를 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런데 의총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의원들에게 또 신년 인사도 할 겸 또 공천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겸 아마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공천 룰과 관련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 공천 룰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네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또 4월 10일 총선까지 완전히 나를 소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정치 자산이 너무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의원들한테 피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도 신년회에서 이른바 수도권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인천과 네. 이 서울에서 아주 대형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딱 대동하고 가가지고 개항을 해서 더군다나. 개항을 해서 물론 개항을은 아닙니다만 개항을 개항이죠. 지역구와 바로 옆에 개항갑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직선거리로 2km에 불과하다니까 개항을에 도발을 한 거죠. 도발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돌덩이를 치워버리겠다 해갖고 이재명을 돌덩이로 탁 프레임 네이밍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원래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뒤를 탁 잡더니 팔을 둘러서 사진 포즈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 찍고 인사도 하고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죠. 일단 그런 장면에서 스토리가 있잖아요. 서울대법대 11년 그 선후배고 또 천재고 둘 다 학교에 그 법대 내내 공법학과에서 천재로 불렸고 다 천재들이죠. 그렇죠. 또 이 학보사 기자였다고 하죠. 이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학보사 기자로서 이 원희룡 의원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했던 뭐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래서 원희룡, 이재명, 네. 과연 용명대전이 벌어지면 어떨 것인가 이런 관심이 하나가 있고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하고 세게 붙었던 윤영선 당협위원장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누가 개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개항을 이용만 할 사람인지 우리 개항을 시민들이 잘 구분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정봉주 네. 전 의원 이 사람은 뜬금없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뭐 이 친명 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정봉주도.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이 민주당답지 않은 사람이니까 쫓아내야 한다 해갖고 거기 나가서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 나간다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는데 괜히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냐 아니면 비례로 도망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오늘 말을 또 바꿨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게 옆에서 그렇죠. 뭐라고 했구만. 이렇게 봐. 지금 저기 뭐야 이재명 대표를 불출마하라는 그럼 바로 불출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속될 거예요.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 때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 불출마해서 의원직이 상실되고 5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출마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언급을 해서 뜨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은 또 뭐 개항을 해 출마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바꿨어요. 이재명 측에서 세게 침이 들어갔구만. 어디다 대고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냐. 당신 저 박영진하고 아예 끝이야. 손절. 이랬을지도 모르죠. 손절 선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원희룡 전 장관하고 개항을 해서 맞짱을 붙으면은 지난번 윤형선 이분도 의사죠? 의사죠. 예, 이분하고도 개업해서 아주 오랫동안 막상막하 게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총선 인지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쪽은 대통령 후보고 한쪽은 사실 지역 토박이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네.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지도를 비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근소한 차 생각보다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사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이가 나가면은 네. 이재명이가 거기 잘못하고는 떨어지면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니까 어디 남 지역에 지원 유세 단일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완전히 거기에 네, 예. 북박이가 돼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총선 어떤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죠. 그렇죠. 인천이 보니까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왜 뭐 아니면 도냐면 이게 분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6대 4, 그러니까 13이잖아요. 13개 지역구. 그러면 뭐 7대 6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아예 아도예요. 한쪽으로 완전 밀어버려. 한쪽으로요. 네. 21대에 어떻게 됐냐면 11대 1대 1이에요. 윤상현이 무소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11석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무소속 윤상현 하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하나. 지금 국민의힘 둘이 됐죠. 윤상현이 네. 복당이 돼서 그냥 11대 2였고 윤석열 대통령 때 그 대선 선거에서는 10개 군구에 9개가 윤석열 쪽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바람에 약하다. 즉 이게 이 원희룡이라는 후보가 왜 필요하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개항을 한 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 전체를 바람으로 몰고 가자. 그렇죠. 바람으로 몰자는 예, 예. 것이죠. 바람몰이를 하자. 벨트화 해갖고 그런 계산으로 인천을 압살해보자. 그러니까 압권을 해보자. 이게 지금 계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에는 원희룡 투입하고 또 경기도에는 수원에 김은혜라든가 그런 사람들 투입해서 예.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수정 교수. 이수정. 예. 또 산자부 장관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예. 박장관. 예. 그런 사람들 투입해가지고 수원을 한번 뒤집어 보자. 네. 그런 전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지금 49개 중에 8개뿐이 못 얻었어요. 지난 21대에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자는 차원에서 마포, 을, 정청래 네네. 이 사람을 누가 가서 이 맞대응을 해야 하는데 마땅치 않았는데 김경률이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땅 신년회에서 김경률을 딱 끌어내가지고 손 들고 아주 그냥 이 자객 공천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비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률 회계사가 무협지나 삼국지를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네요. 얘기하냐면 딱 단에 올라왔고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적장과 1대1로 붙을 때 임금님이 술을 한 잔 하사하잖아요. 그럼 딱 받고 이 술잔은 제가 가서 한 칼에 적장에 목을 베고 돌아와서 마시겠습니다라는 소리를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라고 삼국지에 보면 하잖아요. 관우가 예. 그 동탁의 장군을 가서 한 칼에 베고 술잔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조조한테 그때는 이 관우가 조조 밑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딱 꺼내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경률이 전향한 운동권이잖아요. 예. 연대 운동권 부부였고 그래서 운동권이었고 참여연대에서 뭐 개인적 활동을 했던 그런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조국 흑서를 썼잖아요. 조국 사태 때 굉장히 많은 또 운동권들이 이 운동권의 위선을 이제 깨닫고 전향을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주자와 그 다음에 운동권의 허세. 그 정청래가 제대로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반미 운동을 했던 뭐 문화원에 불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86세대를 무너뜨리는 건 86세대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강도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천 벨트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이 서울이요. 서울의 가장 큰 벨트가 마용성 벨트예요. 네, 마용성. 예. 마포, 용산, 성동. 이 한강 벨트라고 해요. 그거를 한강 벨트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전국 전 서울에 바람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마포를 시작으로 해서 마용성을 벨트화한다라는 게 지금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김성동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은 조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해갖고 반발하는 그런 기운인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천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청래하고 김경률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지역이 워낙 야세가 강해가지고 정청래가 3번 해먹고 그 중간에 공천을 김종인한테 떨려 나가갖고 손혜원이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하고 거의 원래부터 정말 진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예요. 한 번도 진짜 최근 들어서 한 14대 빼놓고 한 6전 전패를 했나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 박주천이라고 박주천 의원 그런 분들이 그때는 2명 뽑을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명 한 지역에 그렇군요. 중선거구제였군요. 그 이후로 이렇게 소선거구제로 바뀌어가지고 강용석 변호사 이 사람이 마포에서 유일하게 아마 그렇죠. 이 여권 이 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성희롱 아나운서한테 해갖고 중간에 또 잘려버렸죠. 그렇죠.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이는 코인을 계속 회의 중간에도 했는데도 제명도 안 하고 그냥 탈당한 걸로 끝내버렸네. 어쨌든 이 지역이 정말 한판 큰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청래 하면은 개딸 전체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재명 사당화의 상징적 정청래를 꺾어버렸다고 하면은 사실은 마포 한석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서울 전체의 어떤 바람의 진앙지가 될 수가 있고 또 8.16 운동권 퇴출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지역에서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또 출마를 하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진보 쪽 표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라치기가 되겠죠. 10,000표만 가져가더라도 이거 해볼 만한 싸움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또 이낙연 신당도 출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딱 단일화되면은 한번 해볼 수 있다니까요. 국민의힘도 변수 하나 있지. 이준석이 공언했잖아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남을 안 되게 할 자신은 있다. 서울의 전석 출마시키겠다. 또 공언을 했어요. 특히 김경률 회계사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평생을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싸운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금기어가 6자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거론을 합니다만은 김건희, 리스크 이 6자를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김경률 이 회계사 출신 이분이 조국 흑서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인가 이것도 했고 그러니까 좌파에 있다가 이쪽으로 전향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리스크를 떨고 가야 총선에 이긴다. 그게 이제 수원의 이수정 교수도 가보니까 워낙 지역이 자갈밭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눈길 한 번 안 쓰더라. 김건희 리스크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 받은 거 반납하고 사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경률 회계사 어떻게 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내부에도 하겠다. 그러니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원칙과 상식을 내부에도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 김건희 리스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하지 말고 아니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아무 문제 없다. 김경률 회계사가 회계사 자격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일이 그거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 사건이다 이건 정말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공언을 했고 단 백 받은 거 그거는 인정해라, 인정하자,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럼 딱 끝낼 수 있다. 정면 돌파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자객 공천을 해갖고 이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121석 중에 수도권 전체 17석인가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40석만 얻으면 일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110석이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110석은 전체 14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최저예요. 가장 최저라는 건 여기 이 110석은 사실 뺏길
저기 지역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실은 지지해주는 그런 지역구다고 생각을 하면 40석만 갖고 오면 151석이에요. 네. 40석. 그럼 40석이 어디서 나오냐? 호남에서 나올까요? 호남 안 나와요. 그럼 대구에서 나오고요. 대구는 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구에서 더 이미 다 석권했기 때문에. 그럼 호남하고 대구 빼면 영남인데 영남에서 부산 뺏긴 게 한 3석밖에 안 돼요. 합쳐봤자 그게 40석 안 됩니다. 결국은 충청도, 강원도 의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청 28석, 예. 강원 8석인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은 반타작 한다고 보고 영남 같은데 전부 합치면은 PK, DK 합쳐서 65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60석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수도권이에요. 그 수도권에서 40석만 먹으면은 일당이에요. 그런 전례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수도권에서 121석인데 거기서 40석을 간신히 넘겼는데 당시에 152석을 가져와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40석 이상이 전체 승리에 완전히 그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40석을 얻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공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것과는 약간 뭐 결이 어긋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 공천도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거기 뭐 경선에도 저는 두 사람 나가면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독심을 먹고 이 선거에 임하고 있구나 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불출마 선언을 바로 한 것도 상당히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소모하겠다. 날 다 바치겠다. 4월 10일 이후를 생각하지 않겠다 하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공천에서 낙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시시비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